11번 문제입니다. 어느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반 학생들 중 일주일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학생들의 비율이 A%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도수분포 다각형을 이해한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우리는 그 반의 학생이 총 몇 명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각 구간마다 점이 찍혀 있는데 그 구간이 바로 해당하는 구간의 도수값이 되겠죠. 자, 보면 0에서 5는 2명, 5에서 10은 6명, 10에서 15는 7명, 15에서 20은 11명, 20에서 25는 7명, 25에서 30은 5명, 30에서 35는 2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 더하면 2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2를 하면 전체 그 반의 학생이 40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10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을 A%라고 한 거니까 10시간 미만인 학생의 명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10시간 미만이니까 이 학생과 이 학생들 되겠죠? 이 학생들과 이 학생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전체 40명 중에 2명과 6명이 되겠죠. 즉 8명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분하면 10분의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때 문제에서 비율이 A%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분의 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전체 20%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20이 돼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넓이가 x제곱인 정사각형 3개,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넓이가 x인 직사각형 7개, 넓이가 1인 정사각형 2개를 모두 사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도형끼리는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모두 사용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작은 사각형들의 합인 3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사각형의 넓이와 같겠죠. 3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인수분해 해보면 3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서 본다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 세로가 x 플러스 2니까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인수분해한 값인 3x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둘레의 길이는 x 플러스 2에 플러스 3x 플러스 1한 값을 2배한 값이 되겠죠. 정리하니까 8x 플러스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모둠의 학생 7명이 가장 좋아하는 수를 각각 하나씩 적은 것입니다. 이 자료의 평균, 최빈값, 중앙값이 모두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표값을 이해하여 자료를 추측하고 주어진 상수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크기순으로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6, 8이 되는데, 이때 최빈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A는 1, 2, 3, 4, 6, 8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앙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3하고 4가 있으니까 A 값은 3 또는 4가 돼야 합니다. 이때의 조건, 최빈값과 중앙값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3일 때와 A가 4일 때를 나누어서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가 3일 때를 따져보면 최빈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역시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은 7분의 27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말해 3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A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A 값이 4일 때를 따져보면 최빈값은 4가 되고 중앙값도 4가 되고 평균도 계산해보면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찾는 A의 값은 4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직선 y는 ax 플러스 b와 y는 c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여 조건에 맞는 그래프의 모양을 구하면 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A값과 B값과 C값의 부호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는 AX 플러스 B의 1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오른쪽 위로 올라간 것으로 보아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 값인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Y 절편값이 원점보다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아 B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Y는 C의 그래프에서 원점보다 아래에 C의 값이 있는 것으로 보아 C도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값, B값, C값의 부호를 우리가 다 찾아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고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예를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최고차의 개수인 A 값이 0보다 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4번과 5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차함수에서 y축과 만나는 y 절편값은 c가 되는데 그때 c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0보다 작은 y절편을 가진 그래프를 찾아보면 1번과 3번이 되겠죠. 2번은 y절편값이 0보다 큽니다. 따라서 2번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주어진 이차함수에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하면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데, 이때 a 값은 0보다 크고 b 값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은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의 축을 한번 살펴보면 1번에서 축은 여기가 되겠죠. 0보다 큰 쪽에 존재하고요. 3번은 축이 여기 존재하겠죠. 0보다 작은 쪽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3번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두 일차함수 y는 ax, y는 3분의 2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조건은 a는 3분의 2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와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일차함수식을 살펴보면 y는 3분의 2x 플러스 2는 기울기도 알고 있고 y절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y는 ax의 그래프는 a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a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y는 3분의 2x 플러스 2를 기준으로 우리가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a 값이 3분의 2보다 클 때, 두 번째로 a 값이 0과 3분의 2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로 a의 값이 0 이하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인 a의 값이 3분의 2보다 클 때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y는 a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y는 3분의 2x 플러스 2 그래프보다 더 가파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는 제1사분면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여기에 그려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길이를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가 6이 된다면 이 넓이는 6이 될 겁니다. 따라서 두 일차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값이 6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6을 y는 3분의 2x 플러스 2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y값도 우리가 6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일차함수가 만나는 점의 좌표는 6,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6을 y는 ax의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a는 6이 되니까 a 값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인 a의 값이 0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았을 때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y는 ax의 그래프는 y는 3분의 2x 플러스 2의 그래프보다 조금 더 완만하면서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는 제3, 4분면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직선과 y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다 라고 한 것을 만족시키려면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를 밑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높이가 6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일차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 값을 y는 3분의 2x 플러스 2의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y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일차함수가 만나는 점의 좌표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값을 y는 ax에다가 대입을 해서도 성립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그때의 a값은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인 a값이 0 이하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y는 ax의 그래프는 기울기의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두 일치함수의 그래프는 제2사분면에서 만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직선과 y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 돼야 되는데, 즉 그 얘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넓이는 a 값이 0이었을 때 이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2가 되고요, y는 3분의 2x 플러스 2에서 x절편을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넓이가 3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 이하일 때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1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4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점수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긴 사람은 4점을 얻고 진 사람은 1점을 얻고, 비기면 두 사람 모두 2점씩 얻습니다. 가위바위보를 10번 하고 난 결과가 A는 27점을 얻었고 B는 21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때 A가 이긴 횟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1차 방정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미지수를 잡아야 하는데, A가 이긴 횟수를 우리가 X, A가 비긴 횟수를 Y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진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총 10번 경기를 하였으니까 전체 10번에서 이긴 횟수와 비긴 횟수를 뺀다면 A가 진 횟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A 점수를 우리가 구해보면 X번 이겼고 4점씩 얻는 거니까 4X, 비길 때는 2점씩 얻고 Y번 비겼으니까 플러스 2Y, 질 때는 1점씩 얻고 진 횟수는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둘이 곱한 값 10-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값이 문제에서 27이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우리는 3x 플러스 y는 17이다 라는 이러한 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b 점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진 횟수가, 다시 말하면 B가 이긴 횟수가 되겠죠. 따라서 10-x 플러스 y만큼 B는 이겼습니다. 따라서 이길 때 4점씩 얻는 거니까 40-4의 x 플러스 y가 되고요. B가 비긴 거는 A가 비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y번 비긴 게 되겠죠. 비길 때는 2점씩 얻는 거니까 플러스 2y. A가 이긴 횟수는 B가 진 횟수가 되겠죠. 따라서 질 때는 1점씩이니까 x번 진 거 따지면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문제에서 2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3x 플러스 2y는 19다라는 또 다른 식을 얻게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해결하면 x는 5가 나오고 y는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A가 이긴 횟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A가 이긴 횟수를 X라고 했죠. 따라서 X가 5가 된다. 다시 말해 A가 이긴 횟수는 5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각 A가 90도보다 크고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의 내심을 I, 외심을 O라고 할 때 각 ABO가 33도입니다. 이때 각 A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우리가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ABC의 외심을 5다라고 하였으니까 AO를 연결하면 이 값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OB도 외접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BO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의 내심을 I다라고 하였는데 내심은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 BI는 각 ABC를 이등분하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을 세타, 여기 각을 세타로 이렇게 이등분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O가 OA와 OB가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두 밑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33도에다가 세타를 더한 값이니까 이 각도 세타 플러스 33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선분 AI는 각 BAC를 이등분하는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OAC인 이 각이 BAO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A는 2세타 플러스 66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삼각형 ABC는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 밑각이 같아야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2세타니까 여기도 2세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A는 180도에서 두 밑각을 뺀 값 마이너스 4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세타는 넘기면 114도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세타는 19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타 값을 여기나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각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에다가 19도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우리는 104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숫자가 적힌 25개의 타일을 연결한 도로망과 두 지점 A, B를 나타낸 것입니다. 도로를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A에서부터 B까지 도로를 따라 이동했을 때 지나간 타일에 적힌 모든 수의 곱이 38만 2200이었습니다. 지나간 타일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의 합을 추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8만 2200을 소인수 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으로 하면 3822가 되겠죠. 2로 하면
1911이 되겠고 13으로 하면 147이 나오고요. 7로 하면 1, 7로 하면 3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82,200이다 라는 이 수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13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인수가 아닌 수로는 우리가 로봇이 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1은 우리 소인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7도 갈 수 없겠고요. 22도 11 때문에 우리 못 갑니다. 17 못 가고요. 그리고 11도 못 갑니다. 그리고 19도 못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인수 분해한 결과에 13이 있으니까 13을 보면 여기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로봇이 간 건데 아래에 있는 13을 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옆에 있는 수가 가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내려와서 나갔겠죠. 그러면 이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인수 결과를 보면 3이 하나만 있습니다. 따라서 9도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13을 이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 위에 있는 13을 이용해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로봇이 가는 길을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로봇은 처음에 2나 6이나 4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13을 지나 5를 지나 이제 B로 가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4로 갔다라고 한다면 4로 갔다가 6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3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미 6에서 3을 한번 사용했고요. 여기 또 3이 있기 때문에 3이 적어도 2개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의 길로는 우리가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위의 길로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 간다라고 하였을 때 2 가죠. 그리고 5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로 가는데 이렇게 된다면 7이 우리가 2번 사용해야 되는데 2번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위로도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서 7을 갔다고 한다면 다시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A 로봇이 갈 수 있는 길은 6으로 지나가서 7을 지나 10을 지나 2를 지나 7을 지나 13을 지나 5를 지나 이렇게 가는 이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결과를 다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나간 타일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이니까 우리가 구해보면 6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13 더하기 5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답이 50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가는 A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A 플러스 루트 7과 A 플러스 2 루트 2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1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리수의 값을 추측하여 조건에 맞는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트 7하고 2루트 2, 즉 루트 8하고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루트 8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들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완전제곱수와 비교해보면 7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 가장 큰 완전제곱수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고
9보다 큰 완전제곱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9가 됩니다. 따라서 3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에다가 우리가 a를 더하면 a 플러스 2는 a 플러스 7은 a 플러스 루트 8은 a 플러스 3이 되는데, 이때 a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2는 2보다 큰 값이 되겠고, a 플러스 3은 4보다 작은 값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2보다 크고 a 플러스 루트 7보다 크고 a 플러스 루트 8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이러한 식이 성립하는데, 문제에서 a 플러스 루트 7과 a 플러스 루트 8 사이에는 정수가 한 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서 얘네 둘 사이에 정수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 정수는 3이 돼야 됩니다. 즉 a 플러스 루트 7보다 크고 3이 a 플러스 루트 8보다는 작다. 이게 성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조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아래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a 플러스 루트 7의 값이 3보다 작은 거니까 정리하면 a는 3 마이너스 루트 7보다는 작아야 되고, 두 번째 3보다 커야 됩니다. a 플러스 루트 8이, 그럼 루트 8 넘기면 a 값은 3 마이너스 루트 8보다는 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a 값은 3 마이너스 루트 8보다 크고 3 마이너스 루트 7보다 작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3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크고 3 마이너스 루트 7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변 CD 위의 점 P에 대하여 직선 AP와 선분 BD의 교점을 Q라고 하고, 직선 AP와 직선 BC의 교점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분 AQ와 선분 RP가 같았을 때 선분 PC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도형의 닮음과 2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추론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다 라고 했고, 한 변의 길이가 2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변의 길이도 2가 되고 이 변의 길이도 우리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보면 처음에 CR의 길이를 X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X가 될 것이고요, 이 전체 BR의 길이는 2 플러스 X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과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D와 선분 BR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각 DAQ와 각 QRB는 억각으로 같고, 각 ADQ와 각 QBC도 억각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QDA와 삼각형 QBR은 AA 닮음으로 닮음입니다. 그래서 닮음비를 이용하면 우리가 비례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데, AD 대 RB는 AQ 대 RQ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보면 2 대 X 플러스 2는 AQ 대 RQ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각 DPQ와 각 CPR은 막곡지각으로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PCR과
삼각형 PDA는 AA 닮음으로 닮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세워보면 X 대 2는 RP 대 AP다 라는 거 비례식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AQ와 RP가 같다라고 하였으니까 AQ와 RP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변이 같다라고 얘기를 문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QP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AP의 길이와 RQ의 길이도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변의 길이는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 대 X 플러스 2는 AQ 대 RQ인데 이 값은 아까 우리가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RP 대 AP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값은 X 대 2니까 X 대 2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 대 2는 2 대 X 플러스 2다라는 이러한 비례식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를 이용하겠습니다. 정리하면 X의 X 플러스 2는 4가 됩니다.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근해공식으로 X를 잡아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데 이때 X값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X값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나에 들어가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PC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PC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PCR과 삼각형 PDA가 닮음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상 PC를 K다라고 한다면 선분 PD의 길이는 2-K가 됩니다. 두 도형은 닮음이니까 다음과 같은 닮음비가 성립합니다. K 대 2-K는 X 대 2가 되는데 이때 X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고 우리가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대 2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정리하면 2K는 2-K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에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에 K가 되겠죠. 이 K 값이 되고요. 이항하면 1 플러스 루트 5의 K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은 1 플러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자 분모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3 마이너스 루트 5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다에 들어가는 수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는 2가 들어갔고 나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들어갔고 다에는 3 마이너스 루트 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